네, 미국의 관세 파장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리실에서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부분을 이제 공감을 했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외교부 장관하고 미국의 외교부 장관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심지어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쓸 때 인도하고 파키스탄과 같은 유의 반열에 놓고서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냐 이런 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한덕수 총리하고 전화를 통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서로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2기 임기 때 처음 쓴 건가요? 그렇죠. 이 표현을?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예.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서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예. 이제 향후에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하게 네. 되면 그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좀 밝히기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있으면 오겠죠. 그 날짜는 이제 명시는 안 했지만 이미 루비오 장관하고는 두 번에 걸쳐서 회담을 했습니다. 네. 한 번은 지난번에 미넨 안보 회의 할 때 그때 이제 한미 외교부 장관, 한미일 외교부 장관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G7 회의할 때 다시 이제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의, 그다음에 한미 외교부 장관 회의를 했거든요. 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장관 회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식의 공유 같은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무래도 이제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당장 뭐 한미일 완전한 비핵화는 네. 망상이다 이렇게 이제 뭐 받아치기도 했는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잠잠한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나 좀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아무래도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게 예측이 불허잖아요. 예. 우리들도 예측이 동맹국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측이 불허한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 도대체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가 담화를 낸 것은 죄송합니다.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망상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것은 뭐 한두 번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뭐 수시로 때때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 정상과는 통화가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밖에도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오갔죠?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보면 우리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첫 네. 번째가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가 얘기가 될 거고요. 한미 동맹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안보 협력과 관련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죠. 그것과 관련되는 얘기를 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죠. 경제 네. 문제는 크게 보면은 관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미 간에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예.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8분 통화면 뭐 그렇게 짧은 통화는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이 통화 후에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담긴 거예요? 우선 뭐 28분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뭐 통역을 하고 그러더라도 14분씩 쓸 수 있었고 또 한덕수 이 권한 대행 입장에서 보면은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이제 그냥 영어로 서로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 트루스를 통해 가지고 공개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하나만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은 지금 예.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스톱 쇼핑. 원스톱 쇼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가 제안을 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권한 대행께서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지금 미국하고 얘기해야 될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 번은 가서 이 사람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번은 가서 저 사람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고 한 번은 가서 북한 문제 얘기하면 판판이 한국이 깨져요. 이게 끈끈이 가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게 예. 아니고 이번에 원스톱 쇼핑이라고 무슨 빅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고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한꺼번에 모든 의제 지금 네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다 내놓고 원스톱 쇼핑을 해서 이걸 마무리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한국으로 봐서는 계속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자 입장에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니까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명하게 이 문제를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줬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네. 이제 뭐 트럼프 일기 때 좀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원래 우리가 내던 돈의 뭐 한 6배, 7배를 얘기를 해서 정말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럼 원스톱 쇼핑에서 이 분담금 얘기가 좀 많이 오갈까요? 네, 분담금 얘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원스톱 쇼핑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관세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미 작년 10월 달에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26년도에 1조 5,200억 원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매년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이제 올려주기로 해서 2030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다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 원스톱 쇼핑 협상에서 네. 관세를 이제 내리는 게 우리로서 목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측에서도 또 내놔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정리될 걸로 보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방위비 분담금도 이미 이제 협상이 끝났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남겨준 예. 거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번에 가서 이제 산업통상부에 이 통상 담당하는 분이 이제 이번에 가셨잖아요. 갔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끝나지는 않아요. 큰 그림만 아마 그리고 가이드라인만 서로 정하고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 내용은 결국은 하나씩 따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크게 이제 빅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한국한테는 불리하지는 않죠.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00억 달러를 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3, 4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1조 5,200억에 한 9배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1년 동안에 운용하는 운용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딱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2019년도에 미국 국방부가 미의회 보관 자료가 있어요. 예. 2019년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22억 불이에요. 전체가. 그러면은 그 전체를 우리한테 이제 다 달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좀 낮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합의한 것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에서 미국 운용비의 한 70% 예.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뭐 숫자의 협상이 될 텐데 네. 결국은 이런 그림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뭐 협상의 그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트럼프 예. 대통령은 어차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내가 한국을 위해서 방어도 해주고 다른 여러 가지로 한국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무역 흑자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 무역 흑자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제 이렇게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특히 이제 나토 같은 것에 요구하는 것도 거기는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개념보다는 각 국가의 국방비를 올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방비를 5% 정도 올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적어도 3.5% 더하기 빼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또 우리도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미국 관세 전쟁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동맹국들을 좀 우선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동맹국들을 조금 더 챙겨줘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먼저 좀 해결하고 넘어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긍정적인 이제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래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 인터림 디펜스 스트래테지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시 미국 국방 전략 지침인데 미국이 해야 될 전략적 계획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거고 하나는 대만을 방어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만을 방어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미일 동맹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그러면서 여기에 동아시아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이 관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라 그런 뜻으로 이제 본다면 그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네.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크게 세 부류로 나오거든요.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관세 0% 할 테니까 너희들도 0% 하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던져놓고 계속 이제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티기. 예. 버티기로. 그러니까 트럼프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류가 이제 중국이란 말이죠.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 너 관세 저기 나 때려서 나도 그럼 보복 관세 할래. 그 보복 관세하고 보복 관세하니까 다시 미국이 때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좋아. 미국하고 직접 이렇게 맞서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협상하자. 그 협상하자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한 7, 80개국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더 중요하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먼저 협상을 해라.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난 뒤에 그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일본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중국 네.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04%니까 그야말로 관세 폭탄이거든요. 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전쟁이 계속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봐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4% 갔는데 이제 중국도 여기 이제 자기네들도 34%또 올리면서 이제 54%가 똑같이 됐잖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나한테 다시 보복 관세 하지 말아라고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나선 게 지금 중국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닌데.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50%를 더 때리겠다고 해서 104%를 이제 올려진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발효가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문제잖아요. 다시 중국도 그럼 우리도 50%더 할래? 그러면은 이제 104%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은 중국이 거기를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것이냐? 그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그래도 방점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얘기가 우리 히토류 수출 문제,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핵심적으로 그 유권자들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전부 다 이제 농업지대지 않습니까? 그 농업지대에서 생산되는 밀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거 나 전부 다 이제 엄청나게 관세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전을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다시 중국이 그러면은 우리도 104% 이렇게 가기에는 중국이 너무 데미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실장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이런 좀 극단적인 갈등이 네. 올해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그럼 관세를 때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관세가 목적이냐, 관세를 때려서 다른 것을 챙기는 데 목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세는 목적이 아니에요. 관세는 수단이에요. 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개 팔 때 중국은 미국에 5개 팔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으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빚져가 있느냐. 니들이 전부 다 우리 거 다 뺏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예. 합니다. 보복의 본보기로 중국을 택한 것이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일기 때도 시진핑 주석과
기싸움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지금 트럼프 2기 돼서 다시 만난 건데 예. 외교적인 기싸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더 팽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데는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 중국을 견제할 때는 나 혼자만 안 되니까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였어요. 그러면은 견제하는데 무엇을 견제할 것이냐? 일상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수출입에 대해서는 나 견제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제품과 그 기술의 유출, 그것만 통제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펜스를 이제 아주 작은 품목에 한했으면 펜스를 높이 치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죠. 전체를 이제 다 묶고 가지고 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60%까지 매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60%를 넘어서 104%까지 갔으니까 설마가 현실이 됐어요. 그렇죠. 예. 중국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 10%,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한 25% 이런 식으로 점점 올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마치 내가 따뜻한 그 아궁이 속에 예. 그 아궁이 속에 거기 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생각이 중국은 이제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튀어나와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뭐 장사를 해도 원래 마진이라는 게 남아야 되는데 이 네. 104%라는 건 듣기만 해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약 3조 원을 관세로 벌고 있다라고 네. 말했는데 이거는 그 팩트 체크는 된 건가요? 네.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워낙 이제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천억도 못 벌어들일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도 굉장히 그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돈은 벌지는 모르지만 네.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이제 그게 어제까지 100원 하던 것이 이제 관세 100% 불리면 200원 되는 거잖아요. 10,000원 하던 것이 20,000원, 1,000만 원 하던 게 2,000만 원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 사재기하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고통은 예. 누가 받겠어요? 결국 미국 국민이 받을 수밖에 예. 없잖아요. 왜 주식이 지금 떨어지겠습니까? 주식값이 하루에 이제 막 몇백 조씩 막 날아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기술 이 첨단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거죠. 관세가 목적은 아니다. 이건 수단이야.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몇 달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희망이 현실화될지 정말 희망이 정말 희망 고문으로 끝날지 그는 좀 더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관세 정책을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 내부도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네. 이른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라고 불렸던 일론 머스크도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고 말렸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테슬라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자기 수출하는 것에 예.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공장이고 상하이 공장 같은데 더 투자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관세가 이렇게 100 몇 %씩 가고 그러면은 타격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브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불가금 불가원인데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게 몇 달 만에 깨질 건가 하고 저는 이제 어떤 어떤 선생님하고 시합도 했어요. 예. 야, 6개월 만에 깨지냐? 3개월 만에 깨지냐? 1년 만에 깨지냐? 시합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먼 시간이 남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랬던 일론 머스크 CEO와 이제 그 관세 책사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고문이 네. 서로 아주 원색적인 비판을 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씩 하니까 네. 너는 제조업자 아니지 않느냐, 조립업자지. 그러니까 차 전부 다 부품 갖고 와서 미국에서 조립만 하지 네가 무슨 제조업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도 이제 확 이제 열이 난 거죠. 열이 났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중에서 아 저런 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자아, 에고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로 예. 에고가 이 두뇌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자아가 두뇌보다 더 크다. 예.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그 비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또 백돌 같다 뭐 그러고 이제 그제는 이제 수준이 또 낮아지긴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처럼 자아가 강한 사람한테 자동차 조립업자라고 하니까 이제 뭐 발끈할 만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자아가 만만치 않게 강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예. 무슨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공교롭게도 본인의 생일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 군사 퍼레이드에 이제 꽂힌 계기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를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 그 퍼레이드 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 저 퍼레이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랬는데 일기 행정부 당시에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워낙 반대도 심하고 예산도 뭐 계획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못 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본인 생일날하고 딱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예. 마치 또 그날이 미 육군의 이제 창건일이에요. 네. 예, 창설일이고 그러니까 육군 창건일에 맞춘 건 아니겠죠. 육군 이제 그 명분을 그렇게 삼은 예. 거죠. 명분을 그래서 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면은 뭐 육군만 하나요? 거기 네. 이제 해군, 공군 뭐 공군 쇼도 하고 다 참여하니까 그게 이제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는 번번이 무산됐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못했죠. 예. 이번에도 지금 워싱턴 DC의 시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미의회도 이게 지금 퍼레이드 한번 하려고 하면은 돈이 8천억, 9천억 들어가는데 예.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현지에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퍼레이드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퍼레이드를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퍼레이드 보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도 그 퍼레이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네. 얼마나 국민들이 여기 광화문에 나와서 그거 보고 좋아합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통제된다든지 그게 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급한 시기에 퍼레이드나 하고 네 생일날 네 자축하기 위해서 퍼레이드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예. 아무래도 그런 비판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네. 끝으로 간략하게 이거 네네.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미중 간에 그야말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뭐 개성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종의 뭐 독불장군 같은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일 일자가 나왔는데 차기 네. 정부 출범하면 한미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 아마 이번에 이제 합의가 돼서 뭔가 이제 결론들이 막 도출이 될 겁니다. 예. 도출이 되면 제가 이제 모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제일 중요한 전략 계획, 그것은 미국 본토 방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방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그 역할 변경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제조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한독수 권한 대행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하면서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하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미국 트럼프 시대에 대한 좀 전략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네.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